조선시대 독도는 물론 대마도도 우리 땅으로 인식했다는 걸 보여주는 옛 지도를 서울 법장사가 공개했습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에 맞서는 소중한 사료로 평가됩니다.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대종사가 계묘년 하한거를 맞아 부단한 정진을 당부하는 결재 법어를 내렸습니다. 성파대종사는 사와 이에 모두 걸림이 없으면 나는 자리가 곧 나지 않는 자리란 개송을 내렸습니다. 계묘년 하한거 결재를 앞두고 전국 제방선언에서 34만 거를 성만한 영꽃마을 이사장 원상 스님의 구도행이 담긴 신간서적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어보 글자 상방대전 서체로 쓴 풍천 노복한 작가의 초대형 금강경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경남 거창 붓다선언이 개원 10주년을 맞았습니다. 붓다선언 4부대중은 명상수행 대중화를 이끄는 도량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선시대 독도는 물론 대마도도 우리 땅으로 인식했다는 걸 보여주는 옛 지도를 서울 법장사가 공개했습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사실을 고스란히 확인할 수 있는 옛 자료도 함께 전시 중입니다. 권송희 기자입니다. 조선 후기 문인화가 윤두서가 그린 한반도 지도입니다. 고산 윤선도 유물박물관 소장본 동국여 지지도를 모사한 채색 필사본인데 산줄기와 교통로뿐 아니라 바다 뱃길과 주변의 크고 작은 섬까지 상세히 보여줍니다. 독도의 옛 명칭 우산도를 울릉도보다 육지에 더 가깝게 표시했고 하단에 대마도를 크게 그려넣어 당시 독도와 대마도에 관한 일반적인 인식도 엿볼 수 있습니다. 독도는 한국 땅, 대마도는 이란 제목의 고지도 전시회가 서울 법장사에서 열렸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독도는 조선의 영토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특이한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조선시대 이 고지도 가운데 대마도가 우리의 영토로 기록이 다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에 근거한 한국과 일본의 관계 정립에는 중요한 그런 기록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서 추진을 했습니다. 조선 후기 작자미상의 해좌 전도도 함께 전시됐는데 역시 울릉도 바로 옆에 우산도가 뚜렷이 보입니다. 대마도도 명백한 조선 영토란 사실을 강조하듯 위치뿐 아니라 상세한 역사적 설명까지 곁들였습니다. 이런 기록은 1673년 김수홍이 제작한 목판본 조선 팔도 고금 총남도에서도 확인되는데 이 사료도 법장사가 소장해 이번에 처음 공개했습니다. 사면에 걸쳐서 빼곡하게 역사적 사실 또는 이젠 그 지명과 관계된 중요한 인물, 충신, 연료, 이런 인문적인 것을 잘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국가의 보물로서의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인정을 해서 지금 문화재청의 보물 지정 절차를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번 전시회에선 일제강점기 문치호 씨가 1944년 12월부터 7개월간 일본 화학공장에서의 징용 생활을 기록한 유물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퇴요 스님이 피해자 유가족을 통해 직접 받은 것으로 강제징용을 입증할 증거 자료로 공개했습니다. 복성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53명이 떠났는데 20명이 중간에 도주를 해요. 도주가 임하는 사람이 도주를 하고 또 사망을 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걸 봐서 그 당시에 혹독한 그 노역을 우리가 또 이제 본인들이 강제 노역이었음이 명확해진다라고 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서 법장사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귀중한 자료라고 평가하며 다음 달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최 전시회를 열겠다는 계획을 전했습니다. 독도와 대마도가
우리 고지도에 우리 조선 영토로 표기되어 있었다는 이 지도는 굉장히 가치가 있는 그런 이제 사료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그쪽 좀 아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그 당사자가 직접 그렇게 적은 거는 처음 봤다고. 특히 이제 일본이 강제동원 역사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가 굉장히 저는 아주 귀한 자료라고 봐요. 국회 전시회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일본의 터무니없는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에 맞설 수 있는 이번 전시는 오는 30일까지 법장사에서 계속됩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가 개묘년 하한거를 맞아 부단한 정진을 당부하는 결재법어를 내렸습니다. 성파 대종사는 마음자리를 수시로 말했고 보리 또한 그럴 뿐이네 사와 이에 모두 걸림이 없으면 나는 자리가 곧 나지 않는 자리라는 계송을 내렸습니다. 또 결계가 원만했고 대중이 화합하며 단월의 후원이 지극하니 수행의 인이 원만하다라고 설했습니다. 성파 대종사는 금년 결제 인연으로 일체 무명이 소멸하고 본성이 확연히 드러나 본분사를 마친 대자유인이 돼야 하리라며 안거 수행에 임하는 납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불기 2567년 개묘년 하한거 결제일인 내일부터 전국 100여 개 선원에서 약 2천여 명의 수자가 3개월간 외출을 삼가고 정진에 들어갑니다. BBS 불교방송이 불기 2567년 개묘년 하한거 결제를 맞아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와 전국 주요 총림 방장 스님들의 결제법어 특집 프로그램을 TV로 방송합니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의 하한거 결제법어는 오는 4일 밤 10시 30분과 6일 오후 3시에 BBS TV로 방송됩니다. 해인 총림 해인사 방장 벽산 원각대종사의 하한거 결제법어는 5일 오전 6시 30분과 6일 오후 1시 30분에 TV로 볼 수 있습니다.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남은 현봉대종사의 하한거 결제법어는 5일 오후 2시 30분과 6일 밤 9시 30분에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다라 우송대종사의 결제법어는 오는 5일 오후 4시 30분과 6일 오전 6시 30분에 방송됩니다. 개묘년 하한거 결제일을 앞두고 전국 제방선원에서 34만 거를 성만하며 보낸 구도의 만행과 선방의 모습 등을 담은 책이 나와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수행자에게 결제란 해탈에 이르기까지 숨이 붙어있는 그 순간까지라며 성기 가득한 글들을 선보인 영꽃말 이사장 원상 스님을 홍진호 기자가 만났습니다. 조계사에서 만난 원상 스님의 첫 인상은 단단했습니다. 선방에서 막 수행을 마치고 숙세로 내려온 듯 보였습니다. 스님은 1986년 각현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3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 선원에서 33안거를 성만했습니다. 이후 2019년 은사 스님이 일군 연꽃마을의 대표이사를 맡게 됐습니다. 이전에도 스님은 총무원과 큰절 소임 제의를 여러 차례 받았지만 무능력과 무관심, 무책임의 산모를 화두로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자로만 살고 싶어 글쓰기조차 참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선원에 다니면서 오롯이 그냥 선원 수자로만 살고 싶었던 어떤 열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글을 쓴다든지 책을 본다든지 가급적이면은 조금 안 하려고 지향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제 나이 외람되지만 나이 40 전까지는 글을 쓰고 싶었던 생각이 사실 많았었는데 그래도 꾹 참고 글을 안 썼습니다. 스님이 낸 책의 제목은 해제를 꿈꾸며이지만 책 내용의 상당 부분은 선언과 결제, 화두, 선문답, 도반 등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출가는 걸망 하나 메고 행각하다 어느 이름 모를 곳에서 논두렁 베고 죽을 각오가 돼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랍니다. 수행자에게 결제란 대각의 깨달음을 이루어 해탈에 이르기까지 숨이 붙어있는 그 순간까지도 결제라 할 것입니다. 토굴에서 정진하며 하루를 마치며 글로 남긴 치열했던 용맹정진의 순간들은
스스로를 탁마하고 비춰보는 거울이 됐다고 합니다. 글을 쓰고 나면은 글이라는 것이 내가 쓰지만은 그 글을 통해서 또 나를 바라보는 하나의 어떤 거울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는 내가 내 자신을 잘 모르지만 글을 쓰고 나서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뜻을 갖고 있었네, 이런 성향이었네 라고 하면서 삼자적으로 내가 스스로 나를 관찰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진각종 회당대종사 열반 60주년을 맞아 한국밀교학회가 경주 위덕대에서 선과 염송 수행을 주제로 춘계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불교의 대표 실천 수행법들을 살펴본 이 자리에서 동명대 박재현 교수는 한국 선의 역사와 특징을, 충남대 김방용 교수는 간화선 수행을, 동국대 김호귀 교수는 묵조선의 수행 원리를, 최동순 전 불교일의 연구소 초빙 교수는 연불 수행에 관해 발표했습니다. 이어 관음사 주지 법상 스님은 연불 수행과 진원 수행의 차이점을 고찰했으며 능인대학원대학교 백도수 교수는 소리명상에 관해 고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학술대회는 한국밀교학회장 효명정사와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정사, 불교 총지종 통리원장 우인정사, 전 회당학회장 덕정정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회당 대종사 교육불사의 뜻을 이어 개교된 위덕대학교에서 불교의 수행과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학술대회를 하게 되어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런 학술대회를 통해 가지고 또 우리 밀교학이 더욱더 이렇게 발전할 수 있기를 또 우리가 소원을 해보고 좀 더 우리 나아가서 한국 불교 발전 또 우리 포교 교화에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또 시간이 또 되면은 더 좋지 않을까. 한국밀교학회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불교 수행의 원리와 실제에 관해 연구한 뒤 회당대종사 열반절을 앞둔 가을 학술대회에서 대종사의 사상과 수행에 관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조선시대 어보로만 존재하는 상방대전 서체로 쓴 초대형 금강경 작품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원로 서예가 풍천 노복환 선생이 깊은 불심으로 담아낸 이 필생의 작품을 앞세운 전시회가 불교 예술의 지평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형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은 선과 흰 여백이 만든 작은 네모가 겹겹이 모여 거대한 문양을 이룹니다. 기묘한 추상 같아 보이는 작품 속 네모 형태를 들여다보면 제각각의 한문 글자가 나타납니다. 2300년 전 중국 진시황 시대 사용됐던 서체 상방대전으로 쓴 금강경이 전지 23장에 16m 길이로 담겼습니다. 제가 13서체를 써봤지만 이렇게 하나로 덩어리로 하나로 묶어질 수 있는 작품은 서체가 없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글자와 글자 간에 간격이 없습니다. 옆에도 그렇고 상하도 그렇고. 그것은 전체적으로 23장이지만 겉으로 보면 딱 한 작품으로 보이는 겁니다. 조선시대 임금의 도장 의보에 사용됐을 뿐 자료로는 거의 현존하지 않는 문자 상방대전을 풍천 노복환 선생이 완벽히 되살렸습니다. 가로 세로 6cm의 일정한 5,400자를 예술적으로 구현하는데 꼬박 45일이 걸렸다는 작가는 이 역작 금강경을 앞세운 5번째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전시 개막식에는 한국서예협회 이사장을 역임한 원로 작가의 깊은 불심을 알려주던 불교계를 중심으로 많은 이들이 함께했습니다. 불교에서 보면 인드라망을 이렇게 약간의 비유를 해놓은 듯한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 많은 우리 번뇌 망상이 있는 이런 가운데 명상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니까 이 작품이 불교의 어떻게 보면 많은 금강석처럼 하나의 정말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처음 있는 일이에요. 예, 서예하는 사람으로서 정말로 참 놀랐습니다. 이건 대단한 신심 아니면은 이거 할 수가 없습니다. 풍천 노복환 선생은 이번 전시회에서
중국에서는 찾을 수 없어 우리 민족 정신이 담긴 것으로 평가받는 광개토 대왕 능비 서치의 반야심경 작품도 선보였습니다. 또 한지와 고지를 손으로 찢어 캔버스에 붙인 부처님 탄생과 열반작 5점은 독특한 재료 활용과 표현 방식 확대란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문자 바탕에 부처님 발자국을 표현한 나무 관세음보살과 한지를 꽈붙인 줄무늬 가운데 부처님을 모신 불 시리즈는 선불교의 요체를 압축했습니다. 한지를 옛날에 어릴 때 새끼 꾸듯이 꼬아서 붙이고 유화물감을 칠하고 그랬는데, 그러한 수행과 고통의 과정을 저 나름대로 작가 기준으로 일자로 이렇게 쭉쭉 나열을 사실은 했습니다. 이번 금강경의 밝은 빛 전시회는 서양 화풍을 불교화로 성화시켰다는 점에서 서예 미술의 지평을 한 차원 넓혔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서울 인사동 한국미술관 3층 전관에서 펼쳐지고 있는 전시회는 오는 6일까지 이어집니다. BBS 뉴스 이현구입니다. 경남 거창의 시골 마을에 자리한 명상수행도량 붓다선원이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과 함께 개원 10주년을 맞았습니다. 거창 붓다선원은 개원 10주년을 맞아 현대인의 마음치유와 명상수행 대중화를 이끄는 전법도량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경남 거창 삼봉산 중턱에 아늑한 고지에 자리 잡은 붓다선원. 10년 전엔 컨테이너 박스 법당으로 불릴 만큼 보잘것없는 곳이었습니다. 선원장 진경 스님의 원력에 몇몇 비구니 스님들이 힘을 보탰고 차츰 지금의 수행 도량으로 변모해왔습니다.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 행사와 함께 맞이한 붓다선원 개원 10주년 기념식. 무더위 때면 찜통 같았고 추위가 찾아오면 냉동 창고처럼 불편했던 붓다선원의 옛 모습이 소개되자 참석자들은 감회해졌습니다. 한 공대에는 5명의 수행자님들이 함께 머무르고 작은 공연실에도 10명의 수행자님들이 한 방에 주무시며 수행을 시작하였습니다. 형제 중무소로 사용되고 있는 법의당에서는 8명의 스님들이 함께 생활하며 붓다선언은 시작되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새로운 수행 공간인 도설선방이 완공될 수 있었던 건 윗바사나 명상 수행 도량으로 점차 이름이 알려지면서부터입니다. 전국 각지의 많은 불자들이 이 수행처를 찾는 발길이 이어졌고, 이들이 십시일반 뜻을 모아 지금의 쾌적한 환경에서 오로지 명상 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도설선방은 석굴암의 아치 형태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내원궁 설법도, 천정과 벽면엔 연암과 시바람 일도를 조각한 틈에 일일이 금을 새겨 넣은 정성은 한시라도 눈을 떼지 못하게 만듭니다. 선방 내부 높이 15m에 원목으로 중간중간 벽기둥을 세워 마치 성스럽고 고요한 숲속에서 수행에만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또 10년 동안 우리 붓다 선언을 위해서 한결같이 이렇게 꾸준한 노력을 해주신 우리 진경 스님과 또 그의 진경 스님에 따르는 엘리트 스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우리 붓다 선언이 전국 최대의 그 수행처로 발돋움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38년 전 출가해 운문 승가대학과 동국대학교에서 수학한 뒤 미얀마와 인도, 영국, 프랑스 등 세계적인 기도처에서 윗바사나 명상을 수행한 붓다선원 선원장 진경 스님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강조하는 법문을 설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 안에 부처님의 그 깨달으신 그 지혜와 그 자비, 그게 부처님의 부처님 존재 자체이고 그 부처님의 성품, 특성이기 때문에 그게 내 가슴에 있는 분들은 세상 속에서도 그것을 느낄 거고 세상에 그것을 발현하고 실천하고 또 모든 존재들도 그런 씨앗 성품을 가진 그런 부처님과 같은 존재이구나. 3년 전 1인 1실의 숙소가 마련된 공존당 건물이 완공된 이후 60여 실의 개인 숙소를 갖춘 붓다선원은 개원 초기부터 철저히 자율보시의 원칙을 지키면서 수행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제 안에 있던 그런 탐진치를 이제 바라보면서 그걸 비워내다 보니까 제 스스로 이제 타인의 반응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만족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는 그런 힘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40가지 주제의 다양한 명상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고 매년 5월 한 달 동안 운영되고 있는 단기 출가 프로그램도 불자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 출가자의 마음가짐으로 죽음을 다시 봐야 되겠다라는 그 죽음을 기꺼이 기탄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는 그런 계기가 제일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통찰력과 지혜를 닦을 수 있는 사마타 윗바사나 수행처로 자리 잡은 붓다 선언. 꾸준한 수행 정진을 통해 자신의 삶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용석입니다. 불교의 핵심 경전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천수경을 도표 등으로 알기 쉽게 해설한 책이 출간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불교 문화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는 목경찬 박사는 사찰에서 의례 독송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천수경에 담긴 가르침을 풀어쓴 도표로 읽는 천수경 입문을 펴냈습니다. 이 책은 1부 천수경 길잡이, 2부 천수경 풀이 등 2가지 큰 주제를 중심으로 총 40가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부에선 경전 성립 과정에서의 천수경이 갖는 위치와 생겨난 배경, 담긴 내용 등을 설명하고 있고 2부에선 천수경에 담긴 진언과 내용 하나하나를 자세히 풀어내고 있습니다. 또 각 장마다 쉽고 재미있는 설명과 핵심만을 간추린 도표가 정리돼 천수경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대상에 발맞춰 불교를 연구하고 수행하는 개인과 단체 총 1억 6,300만 원을 지원하는 대원불교 학술 콘텐츠 공모사업 7기 당선작이 발표됐습니다. 대한불교진흥원은 법인 임원실에서 이한구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여식을 갖고 당선된 학술 부문 10편과 콘텐츠 부문 10편 등 20편에 대한 증서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학술 부문은 김성구 이화여대 명예교수의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으로 풀어본 반야심경 등 저서 2편 저술과 번역서 8편 번역이 당선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콘텐츠 부문에선 제주 약천사 신제주 불교대학 보리왓의 깨달음의 그림 만다라 수행 등 수행 프로그램 개발 7편과 한정우 만화가의 만화 1편, BBS 대구불교 방송의 라디오 다큐멘터리 한바탕 흥겹게 놀아보세 등 10편이 선정됐습니다. 이상으로 6월 2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